1987년이었죠. 북한 공작원 아내한테 납치될 뻔했다 뭐 이러면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주 극적인 귀환이었죠. 네, 맞아요. 순식간에 완전 반공투사 영웅이 됐었죠.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자료를 좀 깊게 파볼 건데요. 이 떠들썩했던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윤태식 씨의 귀환, 당시엔 정말 큰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고 불과 한 17일? 그 정도 뒤였을 거예요. 얼마 안 돼서요? 네. 그의 아내, 그 수지김 씨가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죠. 그때는 그것도 뭐 북한 소행이다, 실패한 공작원을 처리한 거다, 뭐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믿었죠. 그게 첫 번째 반전이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01년이었나요? 네, 2001년입니다. 그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잘 살고 있던 윤태식 씨가 갑자기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야기가 뒤집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14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진실이라는 게 정말 참혹했습니다. 알고 보니 1987년 1월에 홍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윤 씨가 아내를 살해했던 거였습니다. 직접이요? 그럼 그 영웅담은 다 네.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겨두고 다음날 싱가포르로 도망을 갔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가 처음에는 북한 대사관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월북하려고요. 명명을 시도한 거죠.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계획을 바꿔서 한국 대사관으로 간 거죠. 그리고는 아내가 북한 간첩이고 자기를 납치하려 했다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살인죄를 덮으려고요. 완전 자작극이었던 거죠. 와, 한 개인의 거짓말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군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당시 안기부 있잖아요. 국가안전기획부. 네, 안기부. 여기가 이 사실, 그러니까 윤태식 씨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현지 보고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의 거짓말에 동조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1987년은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걸로 민주화 요구가 정말 커졌던 때죠. 네,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안기부 입장에서는 이 비판 여론을 좀 잠재우고 국민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만한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반공카드였군요. 그렇죠. 윤태식의 그 납봉 미수 이야기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 거죠. 정권 위기를 덮을 카드로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을 알면서도 덮고 오히려 영웅 만들기에 나섰다. 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네, 안기부는 윤 씨 진술이 좀 의심스럽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그냥 묵살해버리고요. 오히려 그에게 거짓 진술을 계속하라고 종용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로 반공투사 윤태식 이미지를 만들고 심지어 홍콩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것까지 막아버렸어요.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한 거죠. 와. 내부적으로는 피해자인 수지김 씨를 마카로니라는 암호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뭐랄까,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죠. 마카로니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결국 이 거대한 조작극 속에서 진짜 피해자는 살해당하고 간첩이라는 누명까지 쓴 김옥분 씨,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수지김으로 아는 분의 본명은 김옥분 씨고요. 그분은 간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충주 출신으로 집안이 어려워서 네. 장녀로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려고 어린 나이에 서울 와서 버스 안내양 같은 고된 일도 마다않고 하셨고요. 홍콩에 가서도 계속 고향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보냈던 아주 책임감 강한 분이었어요. 이게 그 수지김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인 거죠.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런데 안기부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김옥분 씨 가족들에게까지. 네, 그게 정말 비극입니다. 김옥분 씨의 연로하신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을 그냥 연행해서는 딸이 간첩이라고 자백해라 이러면서 온갖 고문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아니, 가족들에게까지요?
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결국 실어증을 앓다가 돌아가셨고요. 여동생분은 간첩의 동생이라는 그 낙인 때문에 이혼하고 자녀와도 헤어지고 평생을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게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참담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윤태식 씨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딱 15년인데 만료되기 불과 2달 전에 기소가 됐어요. 아슬아슬했네요. 네. 그래서 15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면서 김옥분 씨와 그 가족들에게 그 끔찍한 고통을 안긴 안기부 관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 받았나요? 단 한 명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요. 결국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거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한 개인의 탐욕스러운 거짓말이 국가 권력과 딱 만나서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서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수지김 사건 이렇게만 기억할 게 아니라 김옥분이라는 한 여성의 이름과 그 비극적인 삶을 제대로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국가라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한 개인의 진실, 또 존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묻힐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